오셨군요. 좋습니다. 잘 들리시죠? 지금 마이크 세팅 새로 다시 해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드립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좀 급하게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어, 논문 2개 그리고 네,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논문은 원래 아이크라에서 봤었던 거 중에 좀 재밌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몇 개 보니까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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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보다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이랑 봤을 때 조금 정리를 하기에 뭐랄까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만 더 미뤄서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재밌게 보였던 논문 네, 2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VGGT 슬램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아시타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타도 아이크라에서 잠깐 언급은 된 건데 아마 지금 학교에 등록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크라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둘 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MIT 스파크랩의 루카 칼로니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인 저자분도 이저자로 공동 일제자인지 이저자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VGGT 슬램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Dense RGB Slam Optimized on the SL4 Manifold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SL4를 보면서 이게 뭐지? 자꾸 처음 보는 게 자꾸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VGGT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없었어. 화면이 지금 10만 공이 되고 있어서 이 탭으로 바꾸면 VGGT는 네, 몇 번 전에 저희 위클리 스페셜 AI 미팅에서 소개를 드렸었을 겁니다. 아마 메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메타랑 옥스포드랑 같이 갖고 한 건데 RGB 이미지가 몇 개가 있다면은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카메라 헤드에서 카메라 포즈 뽑아낼 수 있고 앱스맵 나올 수 있고 포인트맵 나와가지고 이걸로 서로 다 엎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3D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더스터, 마스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기존의 거는 더스터였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게 마스터가 있었고 그거를 좀 더 빨리 돌릴 수 있다 해서 페스터로 나왔었는데 VGGT도 이제 본인들도 니컨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스터보다 페스터 기반보다 우리 게 훨씬 정확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미지 몇 개 던져주면 리컨이 돼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 넣어도 포인트 맵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단점으로 제기됐던 거가 이미지를 우리가 뭐 1000개, 2000개, 만 개를 넣으면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어, 이 트랜스포머가 메모리가 초과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GPU가 이 메모리를 받을 수 없어서 초과돼 버린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마스터나 페스터 쪽에서 제한이 됐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스터도 마스터 슬램으로 만들면서 마스터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슬램을 했더니 GPU 메모리 안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GPU에서는 프론트엔드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터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서 엮는 거는 따로 CPU에서 했었더니 GPU 메모리를 터뜨리지 않고 이미지를 몇천 장, 몇만 장까지 해서도 리컨이 가능하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결로 만든 것 같아요. BGG 슬램은 마스터 슬램은 앞단에가 마스터였고 뒤에다 슬램 붙인 것 때문에 이거는 BGG를 앞단에 놓고 뒤에 슬램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ncrementally and globally aligning submaps created by Fit4 Descent Reconstruction across VGGT. 그러니까 VGGT 기반으로 VGGT라는 이런 Fit4 Descent Reconstruction 기법을 쓰는데 그거를 incrementally 이미지가 들어올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 공유 왜 꺼졌어? 어,
네, 지영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incrementally and globally aligning submaps created from feed-forward scene reconstruction approach VGT라고 있는데 논문에서 그냥 따갖고 온 문제입니다. VGGT가 그냥 feed-forward scene reconstruction 하는 방법. 그 이미지 하나만 넣어도 포인트 맵이 나오고 뭐 한 10개 넣으면은 10개가 리컨돼갖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incrementally 차곡차곡 이미지가 들어온 대로 쌓아가고 그리고 글로벌리 최종적으로 전체 맵을 이제 룩클로저 같은 걸 써가지고 정확한 글로벌 맵을 만드는 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발음이 어렵네. VGGT에서는 GPU 메모리 부족으로 1000장, 2000장 넘으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리컨할 수 없었던 것들을 VGGT 슬램으로 만들면은 리컨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uncalibrated 카메라를 씁니다. 캘리브레이션 된 카메라를 쓰면은 사실 굉장히 좀 쉬워져요. 근데 uncalibrated 카메라라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 이미지 뭐 인터넷 동영상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또 뭐랄까 카메라 그 뭐라고 하지? 크라우드 소스로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 이미지에서 이미지 긁어갖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언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로 원래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 정의 자체가 나중에 포즈를 구해낸다고 했었을 때 4 곱하기 4의 포즈 매트릭스에서 마지막 그 스케일 값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작게 나오냐 크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지 하나만 갖고는 이게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스페셜 리니어 그룹 디그리 4, SL4를 사용을 하면은 스케일을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서 리콘 훨씬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3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갖고 한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심3도 스케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네. 심3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밀리는 리컨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벽이 막 두 개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SL4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착 잘 붙더라. 벽도 하나로 착 잘 붙더라. 그렇게 해서 복도 같은 것도, 방 하나 또는 복도 같은 것도 이렇게 리컨을 할 수 있는데 색깔로 분리가 지금 되어 있죠. 이 색깔들이 각각의 서브맵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브맵들마다 리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 엮으면은 글로벌 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성능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할 만한 것들은 언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에서 딥런 기반 슬램으로 비교할 만한 것들은 드로이드 슬램, 마스터 슬램, 그리고 VGT 슬램의 심3 버전과 SL4 버전을 비교를 하는데요. 위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캘리브레이션 된 것들이 항상 이겨요. 왜냐면은 카메라 성질을 잘 알면은 그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언캘리브레이티드 된 경우에서는 많은 경우 여기 마스터 슬램 이긴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VGGT 슬램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온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SL4가 이기는 경우, 어떤 경우는 심3가 이기는 경우, 어떤 경우는 마스터 슬램이 이기는 경우, 어떤 경우는 골드 슬램이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VGGT 슬램이 이기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뭐 ORG 슬램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런 캘리브레이션 된 게 좀 더 정확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씩 어떤 경우는 또 언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라고 해도 VGT 슬램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는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논문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아시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아시타도 루카 칼로니 교수님 랩실 MIT 스파크랩에서 나온 건데요. 오토매틱 씬 그라운디드 하이라키컬 태스크 애널리시스를 줄여서 아시타라고 만들었습니다. 아시타가 이것도 뭔가 뭐 신화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 맵실에서 항상 뭐 클리오, 크로노스, 키메라 해서 신화에서 이름을 따갖고 오는데 이번엔 다행히도 실제 이름을 줄여서 아시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로봇은 진짜로 진짜 하이레벨 태스크를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이레벨 태스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어디 방에서 어디를 가라 막 이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XYZ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로 소통을 했을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통을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죠. 근데 그거보다 실제로 더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더 하이 레벨 태스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XYZ 저녁을 만들어라는 거를 이제 씬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이제 자기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XYZ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를 가는 건데 이 전역을 만들어라는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공간에 어떻게 매핑을 할 건가, 태스크를 어떤 순서대로 할 건가를 네, 수행하는 게 아시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LLM 그 프롬프트로 이게 인풋이 들어오니까 LLM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Prepare for dinner라는 게 들어오면은 그럼 뭐 식탁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뭐 오븐을 미리 미리 데워놔라. 그리고 뭐 접시랑 뭐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을 미리 닦아놔라. 그리고 예, 뭐 냉장고 안에다가 뭐 음료수랑 그리고 뭐 재료 같은 것들 넣어놔라. 이렇게 해서 또 프롬프트, 또 이렇게 랭귀지 프롬프트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또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오븐, 싱크, 스토브, 리프리지레이터 이런 오브젝트 단위로 나오는데 이거를 공간에다가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럴 거면은 공간에도 이미 비주얼 랭귀지 매핑이 비주얼 랭귀지 피처가 그라운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D 리컨을 해놓은 데다가 비주얼 랭귀지 피처가 그라운딩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하이 레벨의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 태스크를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오브젝트 추출해서 요거를 매칭한다가 이 아시타 논문의 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GB 이미지 들어오고 세그멘테이션, 인코더,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요거 하면은 싱그래프의 가장 아랫단에 이제 오브젝트들 뭐 프리미티브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비주얼 랭귀지 피처 그라운딩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이제 프로닝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태스크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태스크도 여기서 그 프리페어 포 디너로 나오면은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태스크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프리페어 포 디너를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런 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없는 거를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액큐러시 같은 것들도 이제 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 비교하고 아시타에다가 텍스트 엠베딩을 하면은 텍스트 엠베딩 했을 때 정확도가 꽤 올라가는데 그냥 GPT에다가 GT 레이블 넣은 것도 사실은 100%는 안 나오고 좀 꽤 좋게 나오긴 하지만 네. 아시타랑 텍스트 엠베딩 하면은 GPT랑 GT를 쓴 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세미나 홀 같은 곳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어, 세미나를 하게 방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은 네, 여기 뭐 포디움이 어딘가, 오디토리움 체어가 어딨나, 게스트는 어디 앉을, 게스트 전용 의자, 스크린 이런 것들 찾고 여기 뭐 스낵 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렉에서 뭐 스낵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놔라 이런 것도 있고 스크린 셋업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의자를 이제 그 제대로 뭐 정리를 해놔라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라 막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윗단 아랫단에 같이 이렇게 와서 중간 태스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심 그래프로 다 엮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네, 그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이거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를 봐가지고 구글 I/O 행사가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실 굉장히 쇼킹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뭐 베오3라든지 그런 비디오 생성 이런 것들도 엄청난 것들이 나왔다고 하고 제미나이도 업데이트 됐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XR 글래스를 만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에서 만드는 이런 헤드셋 형태 또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거는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런 안경 형태로 가려고 해서 엑스리어라고 그리고 젠틀몬스터 그 선글라스 만드는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이 안에서 슬램이 막 돌아가진 않고 IMU나 마그네토미터가 있어갖고 지구상에서 고개 방향 정도는 네, 이제 할 거고, 그리고 그 지연님께서 삼성 맞다고 해주셨네요. 이거 삼성 맞나요? 밑에 거? 그 글래스, 이 안경이 아니라 무거운 글래스 형태로 나오는 게 확정인가요? 삼성. 음, 네, 제 발표인데 지연님께 떠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봤었던 거는 이제 뭐 VLM 같은 거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딱 정보가 뜨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그 오버레이로 뜨는 거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하고 비전하고 섞여 있는데 슬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이런 이렇게 작은 안경 형태는 슬램은 안 돌아가고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슬램 잘 돌아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 하면 될까요?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지금 손을 잠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요 버튼 미팅 툴스 누르면 Q&A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에 질문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초만 질문을 받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성준님 테스트 떴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 더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연님 발표 끝나거나 아니면 채연님 거 발표까지 끝났을 때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님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캠이 연결이 안 돼서 오늘은 일단 노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좀 재밌어 보여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론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보진 못했고 기존에 피놀 카메라로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시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좀 의문이었던 게 뭐 콜맵이나 이런 거에서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왜곡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로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피놀 카메라보다는 아무래도 왜곡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 훨씬 많은데 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코드를 볼 때마다 거의 무조건 다 피놀 카메라만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이미지를 렌더링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그런 왜곡을 가진 그런 어안 렌즈나 롤링 셔터 같은 카메라 왜곡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리니어라이제이션을, 그 프로젝션 자체를 EWA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방법을 이 언젠트 트랜스폼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선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선형 함수에 대한 그 수식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센트 칼만 필터라는 방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에서 몇 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비선형 함수에 통과시켜서 근사시키는 방법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D 거트라는 논문인데 이런 거트라고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복잡한 카메라에서도 렌더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런 GPU 자체에서 병렬 처리나 이런 게 다 이미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뭐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리얼 월드에서 실시간으로도 막 쓸 수 있다라는 뭐 내용을 블로그에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게 다 이 논문도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면 제일 정확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계산량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어서 기존 3D 가우시안에서는 이제 EWA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거를 가우시안의 평균만 그 프로젝션 함수에 아니
함수, 그 프로젝션 하는 함수에 통과를 시키고, 공분사는 J를 이용을 해서 근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근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피놀 카메라 말고는 그리고 피놀 카메라 중에서도 엄청 좀 이상적인 피놀 카메라만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언센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제 요 사진, 세 번째 사진에 있는데, 어, 가우시안 분포를 대표하는 어떤 시그마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근사를, 그러니까 그 평균이랑 공분산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량도 적으면서 몬테카를로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대충 훑어봤을 때도 계산량도 어느 정도 빠르면서 되게, 어, 뭔가 되게 로버스트한 이론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워 보여서 추천을 드리고자 이렇게 그냥 하나 정도 들고 왔고요. 오늘은 저는 이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넘겨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채영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가우시안 스플래팅하고 너프 쪽에서는 코드가 다 항상 진짜 그냥 fx, fy, cx, cy 이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포컬 랭스 하나만 넣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제 카메라 넣으면서 되겠지 뭐 하면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왜,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그게 저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근사시키는,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 자체가 왜곡이 있으면은 막 너무 오차가 커지니까 그냥 딱 이상적인 피놀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닐까. 이 논문을 읽고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미지 자체는 이미 왜곡이 돼서 들어온 건데 그럼 이미지를 다 왜곡을 피고 나서 핀 걸 가지고 나서 이제 그냥 F로 썼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은데 이미지는 생 이미지 쓰면서 모델은 F를 그냥 가져가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사실 뭐 경험치가 그쪽에 많지가 않아갖고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많은 코드를 돌려보진 못했지만 제가 돌렸던 코드만 해도 형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음, 성준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3D GS가 반복적 최적화 과정 때문에 모델링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실시간으로 동작이 어려운데 이 최적화 과정을 딥러닝 모델로 대체하여 가우시안 모델이 바로 추론되도록 학습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 애초에 3D 가우시안 스플리팅 자체가 이 딥러닝 모델을 안 써보려고 한 거 아니었나요? 뭔가 그 널프에서도 그 딥러닝 쓰는 것 때문에 너무 느려서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딥러닝 모델을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뭔가 최적화가 오히려 딥러닝 모델로 대체를 하면 좀 더 느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아닌가? 최적화를 뭔가 모델을 뭐랄까 최적화가 안 된 데이터를 최적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최적화는 요거를 모델로서 하트 뭐야 이거 모델로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 안 된 거를 바로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고 여기서 다 끝나면은 그냥 피드포워드 한 번만 돌리면은 되니까. 저, 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슬램 쪽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칼만 필터를 딥러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맞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매니폴드가 그 복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데이터의 양으로 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컨스트레인트를 많이 줘야 되는데, 결국 그 컨스트레인트 주다 보면은 최적화랑 동일해지는 수준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손을 드시면은, 아, 네, 손 드시면 감사합니다, 저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채영님 발표로 넘어가실까요? 네. 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저는 오늘 3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핸들드 장치와 좀 유사한 결의 논문입니다. 어, 그 로봇이 약간 비정형 환경, 이 현실 환경에서 좀 물체를 잘 조작하기 위해서 좀 물리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논문인데요. 이 물리적 속성, 아니, 특성, 재질이나 유연성 같은 것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바나나 속성도 분류나 뭐 재활용품 분류, 가방 속 물체 찾기 같은 것들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에서 만든 이 햅틱 장치가 약간 끝단에 되게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액티브, 패시브 썸머 센서나 아니면 IMU 그리고 컨택 마이크로폰, FSR 등등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끝단에서 수집할 그 물체 자체에 대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카메라와 그리고 마이크로폰 등도 달려 있어가지고 어 사람이 물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과야 이런 식으로 음성도 같이 녹음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센싱되는 값들을 모아가지고 멀티모달리티를 학습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논문이라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그 이케아 트롤리로 로봇을 구성해가지고 좀 깜짝 놀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케아 트롤리로 구성된 것처럼 전체 구성 비용이 $660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 모바일 양파 로봇입니다. 요거 전에 르로봇이라는 그, 그 모바일 저 매니플레이터 암만 가지고 좀 학습도 로봇 행동 학습을 여러 가지 돌릴 수 있는 오픈 소스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기반으로 만드신 것 같고, 되게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케아 트롤리라서 그런지 되게 벌키하고 투박해 보이긴 한데, 구성해서 집에서 좀 집 정리한 로봇으로 튜토리얼로 따라가기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코드나 학습하는 코드는 아직 공개되진 않은 것 같고, 아마 추후에 공개하실 것 같고, 매니스킬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좀 단계별 가이드 등이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그 서브 모터랑 온릴 4개인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모바일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주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파이로키를 좀 돌려봤는데요. 이 아이작에서 제공하는 크로브 쿠모션이랑 뭔가 비교하고 뭐 실제 로봇에 연결되었을 때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게 CPU 이용해서 외부로 비주얼라이징 한 거를 캡처한 건데, CPU 이용해서도 되게 잘 빠르고 가볍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기구학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툴로 이용하기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프 콜리전이나 환경의 에셋들을 추가해가지고 뭔가 비용 기반으로 아날리티컬하게 푸는 IK이고, 그리고 웹뷰어로 이렇게 끝단을 조작해 보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실험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캡처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3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부분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케아 로봇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패드로 조종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트롤리 맞아요. 바퀴 조종 가능하더라고요. 가갖고 막 고양이한테 팔 뻗어서 인사하고 있던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저 암도 되게 저렴한 것 같네요. 암 보니까 22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르로봇 네. 그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네, 그 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220달러면은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코어 파트만 보내주고 3D 프린트는 너가 해서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네. 아이고야, 비싸다. 음, 요즘 자꾸 뭐 사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케아 로봇? 마침 집 청소해야 되는데. 집에 놔두면은 집 청소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니까 싱글람 버전으로 해서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컨트롤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뮬레이터 사용해서 학습도. 저걸 만들면은 이걸로 논문을 쓰나요? 논문 아니죠? 이런 걸로. 요거는 논문으로 나온지는 확인 못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공개하신 것 같던데. 아, 진짜 논문이, 아닌가? 아, 아니구나. 사이테이션은 있는데, 예, 깃허브에 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논문은 없는 것 같네요. 오, 에이프릴 태그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미래 MCP랑 연결해갖고 LLM으로 쓰겠다고. 아이, 뭐야, 이게. 인기 있는 거 다 넣어놨네. 그럴 바에 뭐 블록체인도 섞는다 그러지. 아, 웃긴 사람들이 재밌다. 어떻게 저걸 쓸 생각을 했지. 사실 저거 그 이케아 트롤리 빼고 그냥 제대로 된 모바일 플랫폼은 이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만 알려. 그쵸. 그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뭔가 뒤에 보면은 사람 저기 유리창 비치잖아요. 사람이 뒤에서 예, 텔레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거. 여기. 오, 이거 고양이랑 인사하는 거 이거. 안녕.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네. 와 근데 뒤에 노트북 저 모니터가 몇 개야 저기. 아, 사람들 재밌게 사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이번에 그 아이크라 갔다 와서 썰 좀 풀어드릴까요? 한 5분 정도만. 원래는 보통 10시까지 하니까 5분 정도. 이번에 아이크라 가서 저는 기업 부스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기업 부스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로봇 핸드였습니다. 로봇 핸드 회사 진짜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만 손만 만드는데도 한 세네 곳 왔던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막 한 세네 곳 오니까 다 손 하고 있고 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이 손가락 끝에 그 포스 센서나 비전 센서 넣어가지고 어레이 형태로 그 압력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곳들 많았고 캐파시턴스랑 그 압력 센서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왜 카메라가 막 멈추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다도
물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이거를 이제 조인트 여기 다 붙인 애들도 있었고, 손바닥에도 이렇게 센서 다른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손만 파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로봇 그 파이 회사나 휴머노이드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은 걔네가 우리 걸 사고 껴줘서 쓸 수 있다. 우리는 로우 레벨 그 컨트롤 SDK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가는 것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로봇 회사들 이제 참여했던 것들은 좀 굵직한데 큰 데들만 온 것 같고요. 피규어 이런 데 말고 진짜 그 뭐지? 막 그 유니트리 왔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왔고 그런 것들만 좀 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상 찍었던 것 중에 귀여운 거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왔고요. 뭐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트리 권투 로봇 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사람한테 때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얍 하고 잽 한 번 날리는 거 이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 빈 곳 있으면은 갑자기 유니트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 혼자서 야 하고 막 달려가고 다다다다 하고 맞아요. 이번 중국에서 권투 경기 이걸로 열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어차피 유니트리 대 유니트리를 해갖고 누가 이기면 상관없는 그런 거라 딴 데서도 좀 권투 로봇 만들어서 싸우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엑시비션 홀은 이 정도로 좀 컸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 진짜 많이 왔고 아쉬웠던 거는 애틀란타에서 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애틀란타에서 학교한다고 하면 안 가려고. 아니 이번에 몇몇 교수님들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셨나 했더니 가고 나서 알게 됐어요. 오기 싫으셔서 안 오셨구나. 논문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틀란타 너무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할 게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닐 데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컨벤션 센터도 좀 그 건물 구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원래는 토크 듣다가 토크 세션 끝나고 쉬는 시간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그 포스트 세션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막 포스터도 막 돌아다니기 꽤 힘들게 되어 있었고 막 슬램은 맨날 막 구석에다가 막 사람들 가기 힘든 구석에다가 막 밀어넣고 뭐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차라리 작년 일본이 훨씬 나았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영국이 또 괜찮았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오스 간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이오스가 이번에 항저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항저우에 유니트리도 있고 로봇 회사들 많다고 되게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죠. 또 그 어디야? 초점이 안 맞는다. 초점이 안 맞는다. 네, 이거 다빈치 수술 로봇 얘네가 왔고요. 네, 아마 그 정도? 저는 하도 심심해가지고 주원님하고 중간에 나가갖고 사격장 가갖고 총 쏘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로봇 퍼레이드. 네, 안 돼. 초점이 안 잡히네요. 안 보여. 네, 어쨌든, 네, 여기 벨원님께서 네, 성주님 답변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아이크라를 안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이로스 가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요. 진짜 확실히 아이로스 훨씬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제 3년 연속으로 아이크라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크라 가면 좋기는 한데,
회사가 지원해주거나 학교가 이제 가라고 고르면은 아이크라 갈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사비로 가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CBPR이나 유립스 가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CBPR, RCCB, ECCB. 거기가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래갖고 훨씬 나아요. 아이크라는 점점 좀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번에 많이 봤던 것 중에 LLM 관련 연구 진짜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LLM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GPU 쓸 것 같잖아요. 근데 GPU를 로봇 쪽에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딥러닝 랩실이 아니라 로봇 랩실이라 갖고 GPU가 LLM 돌릴 만큼 많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GPT를 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하긴 했습니다. 좀 짜친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또 궁금했었던 게 이제 GPT를 쓰면은 그럼 결과가 매번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밸류에이션 할 때 운빨로 얻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 API를 쓸 때 템퍼러처를 0으로 맞춰놓으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정된 시드 값이. 근데 그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좀 의심가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뭐 그렇다고는 하니까. 그래서 VLM하고 VLA에 대한 수요가 진짜 많아진 것 같고 휴머노이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쪽 이번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논문들 중에. 근데 이제 뭐랄까 VLA를 휴머노이드 등에 얹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실험을 했다 이런 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라마 이런 것도 템퍼러처 설정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템퍼러처랑 고정 시드랑은 다른 얘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템퍼러처는 그냥 얼마나 더 자유분방하게 답을 할 건가 이런 거랑 고정 랜덤 시드 값을 주는 거랑 완전 다른 거래 갖고 템퍼러처로 그거를 조정을 한다고 사실 정확한 실험이 될 거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아이크라 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오늘 채용님하고 지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